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물을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식사하실 때 소고기 뭇국이나 무말랭이 같은 반찬 즐겨 드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무는 잘 먹으면 인삼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도 좋고 우리의 식탁에서도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궁합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에 물을 넣으면 시원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죠. 열무김치, 무말랭이처럼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런 무에 들어있는 다량의 비타민C는 피부 노화를 늦추며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무에 함유된 소화효소는 천연 소화제의 역할을 하는데요. 위산을 조절하여 위 통증이나 위궤양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고 향상시켜줍니다. 무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해 해열과 기침, 목 통증 완화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무는 우리 몸의 소화 건강, 항암,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등 다방면으로 아주 좋은 효능을 지닌 식재료이지만 이런 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정보도 있는데요.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소의 영향은 과열될 경우에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비타민 C가 요리 과정이나 저장 중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므로 당근과 물을 같이 먹는 것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같이 섭취할 때 몸에 흡수되는 영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당근과 물을 함께 먹을 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의 손실은 특정 조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총 영양 섭취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만약 당근과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조리 시 당근을 별도로 끓는 물에 잠깐 데침으로써 아스코르비나아제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영양소의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요. 더 나아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된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당근과 물을 활용하는 추천 레시피로는 무 당근 피클 도추아입니다. 새콤하면서 달콤하기도 한 베트남식 피클인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무 150g과 당근 100g을 먹기 편한 길이와 두께로 채 썰어 볼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소금 1티스푼과 설탕 4스푼, 식초 5스푼을 함께 넣고 잘 저어 초절임 소스를 만들어 채 썬 무와 당근에 부어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 당근 초절임은 식감도 아삭거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 평소에 밑반찬으로 즐기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여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 샌드위치 속재료로 사용하시거나 김밥에 단무지 대신 넣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에 가래가 끓는다 하신 분들 계신가요? 목에 꼭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죠.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 때문에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될 땐 묵꿀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무는 특히 기침, 가래의 천연 생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는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어 있던 진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걸렸다 하면 찾아 먹었던 식품이죠. 실제로 꿀이 기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 가래, 면역력에 으뜸인 보약이 됩니다. 묵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무는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채 사용해 주세요. 채썬물을 열탕 소독한 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기만 하면 기침, 가래에 효과적인 묵꿀즙 완성입니다. 병에 입꿀을 랩으로 씌워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주신 후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넣어서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기침, 가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환절기에 기관지가 안 좋다면 무를 찾게 되죠. 무에는 그 시원하고 톡 쏘는 맛과 유황 성분 때문에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정말 작지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신진대사로부터 체온 조절까지 그 역할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물을 아예 못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열을 가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도 잘 흡수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서 영양소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걱정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입니다. 물을 즐기되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국민 반찬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고등어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 고혈압에도 정말 좋은데요. 또한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무는 디아스타아제와 리그닌 성분 덕분에 소화를 도와주고요. 소화 기능이 향상되어 체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줘서 혈액을 맑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무는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무는 회나 구이로 먹을 때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소화효소 덕분에 생선의 영양을 보충하며 향미도 좋게 만드는 건데요. 또한 무의 매운 성분인 이소시아네이트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 두 재료가 만나면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 큼직하게 썬 무를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조리하면 생선이 눌러붙지 않으며 무의 성분이 생선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데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고등어와 무의 궁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해줘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소화에 좋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무에는 소화 효소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이죠. 게다가 리그린 같은 식물성 섬유소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겁니다. 무를 생으로 많이 섭취하면 무에 함유된 섬유소가 오히려 소화 시간을 늘려 위장 기능을 방해하는 건데요. 그럼 무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익혀 드시면 괜찮습니다. 익히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이 약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익힌 무를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드시면 되는 건데요. 무나물, 무조림, 묵국 등 생각만 해도 벌써 배가 고픈데요.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른 맛과 향을 낼 수 있어서 반찬으로도 국물 요리로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 재료로 알려진 배추와 무는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배추는 비타민 C와 칼륨, 칼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은데요.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식품이죠. 더욱이 무에 풍부한 비타민 C와 비타민 P 그리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P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을 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해독 기능인데요. 배추에 함유된 인돌,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신체의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간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간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에 배추김치와 무김치 등으로 이 두 가지 재료를 즐겨 먹는 것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해독제를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배추와 무를 함께 섭취하여 최고의 궁합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를 자가 진단하는 스트로프라는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이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습관이나 규칙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억누르고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진다면 뇌의 활성도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 했던 스트로프 테스트를 자주 해주시면 전두엽의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